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유난히 대형 사고가 잦았던 김영삼 정권의 사건 사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김영삼은 취임 첫 해인 1993년부터 대형 사고를 겪게 되는데 1993년 3월 경부선 구포 무궁화 열차 전복 사건이 터집니다. 경부선으로 물금 구포 간을 운행 중이던 무궁화 열차가 중간에 선로의 지반이 무너져 탈선하여 충돌하게 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무려 78명이 사망하고 198명이 부상당하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93년 7월 아시아나항공 733편 운거산 추락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여객기는 당초 목포 공항에 도착 예정이었지만 기상 악화로 착륙 시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결국 추락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무려 66명이 사망하고 4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잠시 김포 목포 라인의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죠. 결정타로 1993년 10월 김영삼 정권 첫해의 엄청난 대형 사고, 서해회리호 침몰 사고가 일어납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에서 여객선인 서해회리호가 침몰하여 무려 292명의 사망자가 나왔죠. 애당초 해당 선박의 승객은 정원 초과였으며 과적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승객에 비해 승무원이 적었고 방수 장비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악천 후에 운행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죠. 사실 사망자가 거의 세월호와 비슷한 엄청난 해상 사건이었는데 많은 분이 잘 모르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김영삼 정권 첫해 1993년부터 대형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는데 1994년도 만만치 않았죠. 94년 10월에는 한강 성수대교가 붕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32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부상자 17명이 발생했습니다. 성수대교는 이음새 용접과 안전점검 등의 부실로 이어진 사고였으며 32톤의 설계 중량을 넘는 과적차들이 자주 지나다니며 내부적인 점검과 결함을 파악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수대교 사건과 비슷한 시기 94년 10월에는 관광 유람선인 충주호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 29명, 실종자 1명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10월 21일 성수대교가 붕괴한 지 3일 만인 10월 24일 또다시 성수대교와 비슷한 숫자의 국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해회리호 이후 또다시 발생한 선박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했죠. 94년은 그렇게 끝나가나 했지만 12월에 또 사고가 터지는데요. 바로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입니다. 서울 마포구 아현 1동 한국가스공사 지하실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 사망자 12명, 부상자 10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명피해도 컸지만 차량 92대가 파손되었고 이재민 210세대 555명이 발생해 물적 피해 역시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93년의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94년에도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렇다면 1995년은 좀 무탈하게 지나갔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95년 4월에는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역시 어마어마하게 큰 사고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 1동 상인 내거리에서 대구철도 1호선 상인역 공사 도중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등교하던 학생 42명을 포함해 101명이 사망하고 20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건물 340채와 자동차 150대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도 무허가 굴착 작업을 진행하면서 절차와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고 가스관이 파손되고 신고하는 시간이 늦어져 피해가 확산됐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해당 건설사와 굴착기 운전수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자, 두 달 후 95년 6월에는 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그 유명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자 502명, 부상자 937명, 실종자 6명으로 부실 공사와 불법 구조 변경 등이 재판 중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죠. 사실 붕괴의 조짐이 여러 점포에서 미리 파악되기도 했지만 삼풍백화점 경영진들이 대책을 짜려 한 시기는 거의 사고 당일이 다 돼서였기에 붕괴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미 임시 조치들로는 막을 수 없는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참사의 현장에서도 10일 이상을 붕괴 잔해에 갇혀 있다가 구조된 최명석, 유지환, 박승현 씨가 구조되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1996년 9월에는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일어나 군인 12명, 예비군 1명, 경찰 1명, 민간인 4명이 사망하기도 하고 2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997년에는 대한항공 괌 추락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으로 사망자 228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대부분의 탑승자가 사망했는데도 다행히 26명의 생존자가 확인되어 탑승자들의 가족들이 생존자 명단을 확인하느라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대형 사건 사고만 12건이 터졌고 사망자는 1,4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권 차원의 잘못이라 할 수 없는 사고들도 잦았지만 사건 사고 정부라는 오명을 남기기도 했죠. 재미있는 일화로 당시 김영삼은 이승만 이후 처음 등장한 장로 대통령으로 불교계는 노골적으로 우리를 무시한다며 불만이 컸는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대형 참사들이 불교계와 부처님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심지어 청와대 관저에 있었던 석조 열애 좌상 불상을 치워서 부처님의 분노를 샀다는 황당한 풍문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은 해당 불상이 그대로 있음을 기자들에게 공개하기도 했고 조계종 스님 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다시 확인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았고 김영삼 본인도 이런 미신적인 소문이 도는 게 영 찜찜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황당한 소문이 돌 정도로 국민들의 민심이 흉흉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서 말했듯 모든 사건이 정권 차원에서 개입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지만 분명히 국가적으로 꼼꼼하게 체크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집권자는 국가의 경제나 외교 등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후의 정권에서도 많은 희생자를 낸 대형 사건 사고들이 존재하지만 국가, 기업, 국민 모두가 안전수칙과 기본적인 점검, 원칙을 생활하여 이러한 사고들을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사고는 이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전 방지에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